질문이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 근데 질문이 많기는 했어요, 진짜. 나는 질문 이런 거 누가 써? 막 이랬거든. 나는 이런 거를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갑자기? 왜 피부 미용 의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시작은 미약했어. 그러니까 그냥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31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이력서 냈는데 바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월 500만 원 준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가 너무 재밌었어. 너무. 나는 공부를 오래 하긴 했지만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고 막 병원에서 실습하고 막 하고 그럴 때도 응급실에서 일하고 할 때도 나는 한 번도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톡스 하고 그다음에 필러를 배우면서 그때 이제 이거 내 길이다 이랬지. 필러를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저를 처음 고용해주신 이제 원장님이 되게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되게 빠르게. 그래서 제가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 해보신 이제 원장님들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라고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잘하나 보다 이러면서 이 길로 더 가야겠다.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내 적성인 것 같다. 왜냐면은 지겹지 않고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특별히 막 나는 무조건 사람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줘야겠어 막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해야겠어 이거는 아니었고 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변했고 예뻐져. 그리고 이 사람도 만족해. 그거 자체 그 과정이 되게 빠르게 보이잖아요. 특히 필러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후회를 안 해. 물론 한 번씩 지치긴 하죠. 왜냐면 나는 여기 MBTI 얘기도 있는데 나는 INFJ거든요. I 중에서도 희귀한 MBTI더라고요. 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인데 매일 환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가 좀 빨리지. 그래서 맨날 유튜브 찍을 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안 힘드시냐고. 맨날 힘들다 그러죠. 기가 빨려서 그래. 근데 이였으면 좋겠어. 이면은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막 일 끝나면 엄청 에너지가 막 충전돼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기가 빨려요. 그래서 가끔 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아. 내 표정을 봤을 때. 그러면 환자분들이 병원 와서 아는 척하면 엄청 힘드시겠네요. 오, 감사한데 내 마음은 감사한데 나 오그라들죠. 저 유튜브에서 원장님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막 같이 막 와 이러고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저 밑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뚝딱이처럼 막 그렇거든요. 거의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 처음에 유튜브 봤다고 체크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유튜브 이러면서 되게 막 오그라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래도 조금 적응된 그냥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어쨌든 상담을 직접 네. 해주시는 시스템을 네. 고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스템을 앞으로도 쭉 유지할 생각이신지.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이 질문을 전에 봤는데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니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병원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상담실장님이 있지만 그분들이 먼저 이 환자를 보고 얼굴을 판단을 하고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사람은 병원에 왔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도 의사분한테 그런 거를 판단받고 시술을 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은 의사고 그럼 나는 의사가 그거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예약이 많아지고 상담이 많아지고 하면은 시술할 때도 딜레이가 엄청 많이 되는데 그래도 상담 시간을 줄이거나 너무 대충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상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사실 시술 시간보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고수할 것 같아요. 예약을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하루 예약 수를 아마 점점 더 줄여야겠죠. 그렇게 갈 생각이고 상담은 계속 해야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해. 하루 종일 말을. 가벼운 질문인데 퍼스널 컬러 궁금해요. 저 이거 예전에 한 6개월 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 병원 하기 전에 나는 쉬는데도 가만히 집에 못 있겠는 거야. 그래서 스케줄 아무것도 없는 날 그런 퍼스널 컬러 수업? 1:1 수업이 있었어요. 나 거기 갔어. 내 화장품 다 싸들고 근데 거기서 칭찬받았어. 이미 잘 알고 있다. 확신의 가을웜. 저는 가을웜입니다.
필러 말고 다른 거 잘하시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팔자 리프팅이라든지 팔자 주베력 볼륨 등 팔자가 최대 고민인 분이시래요. 팔자 리프팅은 레이저 리프팅을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실리프팅을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긴 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돌기가 있는 이렇게 긴 실리프팅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걸어서 위로 올리는 거.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원하면서부터 그 시술은 하진 않아요. 만약에 실리프팅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진짜 잘 맞으실 분들이 되게 드물어요. 되게 적합한 환자군만 딱 오는 케이스가 잘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시술은 하지 않고 사실 병원이 협소하기도 하고. 그거는 조금 더 수술방처럼 좀 더 갖춰놓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지는 않고 앞으로 계획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장점을 더 많이 발견을 하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그다음에 주베룩 볼륨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팔자 필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필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용량과 디자인이거든요.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다 용량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부위에 얼마나 들어갈지, 어느 부위에 이거를 주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를 더 많이 넣었을 때 더 예뻐질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디자인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원장님 보톡스도 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톡스를 제가 아까 전에 500만 원 준다고 해서 처음 들어간 병원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보톡스예요. 그때보다 물론 많이 실력이 더 늘었겠지만 갈수록 더 어려운 게 보톡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보톡스도 하고 보톡스 맞으러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잘하는 건가? 어쨌든 다른 거 잘해요라고 얘기하면은 나도 약간 스스로 칭찬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더 오그라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중타는 칠 거예요. 인간한 거는. 이건 1시간 하겠는데. 시술 이벤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되죠. 하면 되지. 근데 뭐 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하셔야 대신 출연해야 해드릴 순 있죠. 그거 뭐 어렵지 않지. 그리고 구독자 애칭? 이런 거는 좀 생각해볼게요. 누구들 막 이런 거 나는 모르겠어. 제안을 했으니까 한번 언급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뭘 언급해요? 송이버섯님들. 끝. 그냥 그분 애칭을 송이버섯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송이버섯이 하면은 할인해드릴게요. 메이크업 하실 때 네.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진짜 웃겼던 게 저는 메이크업을 진짜 대충 해요. 진짜 대충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요. 아침에 화장하고 가긴 하는데 반 이상은 지워져. 그래서 잘 열심히는 안 하는데 이렇게 없어 보이게 이렇게 또 보자기에 들고 다니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병원에 들고 다닐 때는 이거보다 더 적게 들고 다니는 거고 지금 저기서 갖고 와가지고 무거워 보이는 건데 근데 그거 좋더라고. 우와 짱이다. 집에서 쓰는 뷰티 디바이스 기계도 쓰시나요? 혹시 어떤 거 쓰고 있는지 추천도 해주세요. 이거 대답 10초만 끝나요. 전 안 써요. 그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나를 알아요.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은 기계들을 사봤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함이 중요한 건데 진짜로 진짜 꾸준하게 하면 일주일? 하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꾸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관리를 되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과는 아니어가지고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에 디바이스 엄청 유행 많이 하는데 저 1도 관심 안 가지고 안 봐요.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그냥 안 봐. 안 해요. 근데 사서 쓰면 좋긴 하겠죠.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는데 그냥 굳이 이민 가면은 사서 가려나? 거기 가면 비싸니까. 입술에도 선크림이나 레티날 발라도 괜찮을까요? 선크림은 너무 센 거 말고 조금 약한 거? 요즘에는 립밤에도 그런 선스크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입술도 노화가 되니까. 입술이 얇은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레티날은 글쎄 주름 때문에 바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얇은 부위라서 바르는 게 과연 좋을까? 그거는 약간 이거는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부가 예민한 부위들 중에 입술이 예민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술에는 너무 자극적인 거는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레티놀 뭐 이런 애들이 어쨌든 자극감이 좀 있는 애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각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입술에 각질이 많다고 해서 레티놀을 바르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비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추천. 피부 장벽에 좋은 거 궁금해요. 피부 장벽에 좋은 거는 일단 손 많이 안 대는 게 제일 좋아요. 각질층을 안 벗겨내는 거. 각질층이 제일 위의 층이잖아요. 피부에서 제일 겉에 보호막인데 걔가 날아가면 장벽이 이제 손상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장벽이 손상이 안 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좋고 이미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화장품에서는 색콜지 근데 만약에 피부 장벽이 지금 그 정도로 뭐 아토피고 뭐 나는 크림도 잘 바르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뭔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술로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리쥬란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고주파 시술들 왜냐면은 피부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피부 두께를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돈을 안 쓰고 제일 좋아지게 하는 거 손을 안 대는 거 우리가 피부 장벽 얘기를 한 적이 없었나?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봄, 가을, 겨울만 속건조가 심해요. 봄, 가을, 겨울에 심하다는 거는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심하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피부 장벽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튼튼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 건성인 피부이실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알러지성 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심해진다면 그 다음에 기초부터 차근히 쌓아 보습을 올려줬다고 했는데 진짜 보습력이 좋은 애들인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크림을 잘 쓰고 있는지도 좋고 진짜 다 잘하고 있었는데도 유독 속건조가 심한 시기가 있다면 그때 주사를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리쥬란 힐러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NCTF135HA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샤넬 주사 엑소좀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리쥬란에서도 리쥬란 힐러 말고 리쥬란 HB라고 해서 조금 덜 아픈 거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콜라겐만 넣어주는 주사들도 있고 스킨 부스터가 진짜 많거든요. 또는 히알루론산만 있는 그러니까 필러를 엄청 곱게 갈아서 거의 물처럼 만들어 놓은 제형의 제품들도 있는데 진짜 수분만 부족한 케이스다. 겉표면이 너무 좋은데 수분만 부족한 너무 악건성이다. 그런 분들은 수분만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 자체를 주사를 맞는 것도 괜찮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광주사. 피부 자체가 많이 표면도 좀 거칠거칠하고 전체적으로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으면 리쥬란 힐러도 도움이 돼요. 근데 나는 리쥬란 힐러 자체가 수면 마취하기 싫고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맞겠다. 리쥬란 HB도 괜찮아요. 걔는 수분감도 같이 섞여 있는 애고 통증도 좀 덜해요. 그래서 맞을만 해요. 안 아프게 맞을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피부가 너무 어둡고 뭐 외국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보습감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NCTF135HA 샤넬 주사 맞으면 좋아요. 항산화 제품이거든요, 걔는. 근데 지금 이분은 속건조가 심한 걸로 봤을 때는 리쥬란 힐러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물광 주사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한 번에 좋아지진 않겠지. 3번 정도는 맞아줘야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엄청 쭉쭉쭉 질문 적으신 분은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안 되면 뭐 또 질문 올려주세요. 언젠간 답을 합니다. 몰아서. 필러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앞볼이랑 팔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거기 빼고는 거의 다 넣어본 것 같아요. 이마 필러는 9년 전에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즘에 이마 필러 시술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나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마 필러는 제가 웬만하면 다 셀프로 하거든요. 이마 필러는 힘들 것 같아. 눈이 돌아갈 것 같아. 이걸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 그래서 이마는 9년 전에 했고 그다음에 입술 필러도 이거 나중에 전후 사진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내가 입술이 그렇게 얇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입술 필러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진짜 입술만 했었어 그때 한창.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내 입술을 맞아봤는데 나는 그렇게 커졌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사진 보니까 팔모이던데 예전에?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병원에서 예전에 내 전후 사진을 쓴 적이 있어. 차이가 심해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제 예전 얼굴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입술도 해봤고 턱도 해봤어요. 턱은 여기가 제가 원래 엄청 지금도 뭐 길진 않은데 턱은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제 연습용 이마도 연습용으로 한 거예요. 이거 연습하신 분도 지금 개원하셨고 이거 연습하신 분도 개원하셨고 코도 해봤고 코는 근데 진짜 쬐끔 넣었어요. 왜냐면은 옆모습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코는 궁금해서 해봤어. 내가 코를 하면 바뀔까? 이러면서. 근데 크게 안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그때. 사실 해보는 이유가 저는 마취 안 하고 하거든요. 제 얼굴에 할 때. 안 하는 이유가 이 통증이 얼마나 큰 통증인지 이 시술 이렇게 바늘을 찔렀을 때 어떤 느낌인지 캐뉼라가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사실 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코도 여기서 이제 펑처를 해서 이렇게 캐뉼라를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느낌이 어떻지? 이러면서 사실은 해본 거여가지고 그럼 거의 다 한 거네. 눈밑도 해봤고. 근데 눈밑은 한 3, 4년 된 것 같아. 3, 4년? 필러 밭이네. 앞볼이랑 팔자 빼고 다 했네요. 다 했어요. 근데 앞볼이랑 팔자 안 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필러 말고 스컬트라랑 주베룩 볼륨 차이? 착하게 말해야지. 주베룩이랑 스컬트라는 원래 가루예요, 가루. 그래서 물을 섞어서 써요. 그래서 물이에요. 물을 집어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화를 시켜서 얘네가 그걸 뭐라 하지? 포화 상태를 만드는 거지. 수화를 오래 해서 최대한 포화 상태를 만들어서 가루가 균일하게 물에 흩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물을 얼굴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서 물을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볼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못 팔지. 그거 누가 해 그러면. 어쨌든 스컬트라랑 주베룩 볼륨 차이는 그러니까 스컬트라가 원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써마지, 울세라 얘기하는데 써마지의 이제 국산 버전이 올리지오 이런 애들이 나온 거고 울세라의 뭐 국산 버전이 뭐 슈링크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스컬트라의 국산 버전이 주베룩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스컬트라가 조금 더 콜라겐이 많이 생긴다. 실험적으로 봤을 때 콜라겐이 가장 많이 생기는 콜라겐 촉진제다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주베룩 볼륨은 그거보다는 살짝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받아보신 시술 중에 베스트 곳. 나 진짜 시술 필러 찌끔씩 넣어본 거 말고는 거의 진짜 잘 안 하거든요. 나 워스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셀프로 한다 그랬잖아요. 리쥬란 한번 맞다가 포기했어요.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가 사실 제일 아프거든요. 쫙 찌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셀프로 할 게 아니고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쭉 짜고 끝냈어. 너무 아파서. 그거는 효과가 워스트가 아니고 아파서. 그래서 그 효과를 참아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리쥬란 맞으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아파서 안 맞아요 라고 내가 댓글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마취로 시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리쥬란을 수면 마취로 하는 건 솔직히 조금 이해돼요. 아프더라고요, 리쥬란을. 리쥬란 HB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권하는 편이고 우리는 수면 마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리쥬란은 잘 참으실 수 있으세요? 100번 확인하고 해요. 베스트? 베스트는 최근에 한 것 중에서는 나는 스컬트라. 생각보다 그때 얘기했었나요? 내가 한쪽이 더 많이 꺼지고 처져서 한쪽만 했었는데 이렇게 거울 봤더니 이쪽만 볼륨이 다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짝재기는 뭐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씩 최근에 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베룩 볼륨이랑 스컬트라랑 비교했을 때 스컬트라가 저랑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베룩 볼륨 더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스컬트라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서마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 아래 단계 레이저들 중에 최애 시술이 궁금하다. 나는 근데 이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슈링크랑 올리지.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울세라의 약간 저렴이 버전? 한국에서 만든 애가 슈링크랑 뭐 텐세라도 그렇고 리니어지도 그렇고 리니어 폼도 있고 그렇고 올리지오는 써마지의 국산 버전. 근데 그 다음에 더 뜨면서 나온 게 뭐 볼륨어, 덴서티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물론 병원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를 똑같은 애들인데 다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다른 거 해보고 싶으면 다른
다른 병원 가서 받아보시라고 하거든요. 병원에 그리고 둘 데도 없어. 병원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고른 게 하이프 중에서는 처음에는 리니어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리니어펌도 그대로 있는데 슈링크 그 다음 거 슈링크 유니버스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둘 다 되게 만족스럽고 사실 남편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리니어펌이에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살은 안 빠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그래서 리니어펌이랑 슈링크 유니버스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고주파 저는 초음파를 많이는 안 하니까 제 얼굴에는 저처럼 얼굴에 막 이런 볼 꺼짐 걱정되시는 분들은 올리지오 뭐 덴서티 이런 거 좋죠. 덴서티도 요즘 좋다는 얘기 많은데 저는 안 써봐가지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올리지오는 써봤는데 만족스러워요. 올리지오는 계속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도 할 때가 됐어 이제. 이마 필러 ER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짜낸다. 예전에 이마 필러를 짜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안 녹는 필러였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야매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영구 필러가 한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거를 하신 분도 있고 히알루론산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싶어도 제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짜내거나 뭐 수술로 긁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좀 너무 물컹물컹 거리는데 녹지도 않아서 구멍을 냈더니 진짜 잘잘잘잘잘잘잘 노란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짜낸 적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히알라제 알러지가 너무 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히알라제가 더 간편할 텐데 이마에 구멍도 안 내고 이거는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만 볼록해가지고 이거를 짜내고 싶은? 녹이면 다 녹을 수도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밸런스가 어쨌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그냥 싹 녹이거나 전체적으로 볼륨을 다 줄이거나 이게 아마 나을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만 푹 들어가 보이는 것도 더 안 좋거든요. 외산 필러 차이점. 완전 고정 질문이잖아요. 가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술력이 달라요. 제가 레스틸렌 키닥터로도 있기는 한데 거기서 엄청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자기네 제품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엄청 토론도 많이 하고 발표도 서로 많이 하는데 거기 각 필러 회사마다 어쨌든 자기네 공정은 기밀이죠. 당연히 기술력이니까. 근데 이제 국산 필러가 싼 이유는 아무래도 재료도 조금 더 싸고 공정도 조금 덜 정교하겠죠. 그거보다는. 그래서 국산 필러가 더 저렴하기는 한데 저는 이제 보통 퀄리티 면에서 만약에 국산 필러도 사실 사람 얼굴에 못 쓰는 필러를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산 필러를 써도 괜찮으신 분들은 많아요. 괜찮으신 분들은 많은데 가교제라고 해서 가교제가 많이 섞여 있는 국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알러지가 있거나 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거만 아니면은 국산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느 부위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 같은 수입 필러 안에서도 라인업이 너무 많아. 어디에는 뭐가 더 좋고 어디에는 뭐가 더 좋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각 부위별로 또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이 필러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퀄리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양상의 차이를 물어보면은 사실 모양상의 차이는 입술 필러 할 때는 필러마다 제가 라인업 해놓은 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볼륨감이나 이런 느낌이. 근데 전반적으로 그 필러 자체만 두고 국산이냐 수입이냐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그럼 원장님은 뭘로 하세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난 당연히 수입하죠. 어쨌든 모양도 모양이고 퀄리티도 좋고 알러지 반응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저는 수입 필러를 선호하기는 해요. 국산은 6개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상담을 하면은 요즘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도태될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아, 이 사람은 필러를 정말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의사들만 알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하도 정보가 많아서 일반인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요즘에는 먼저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저 이거 2년 전에 필러 한 건데 혹시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이러면서 먼저 물어봐요. 소비자분들이 아주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원장님한테 입술 필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다 녹이고 다시 필러 놓고 그러시나요? 다들 그 고통을 견디시나요? 견뎌요. 내가 할 말이 없다. 견디고 녹이고 다시 하고 그래요. 근데 고통이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입술할 때 연고 마취도 하고 주사 마취 살짝씩 해주고 그다음에 녹였는데 이 아픔은 마취 주사 마취를 살짝 해서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취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마취가 조금 아프더라도. 그랬더니 받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받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 녹일 때. 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커져 있는 입술 자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인 거고, 굳이 이거를 녹이고 다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안 하면 되지. 울세라는 효과 보려면 몇 달 전에 맞는 게 좋을까요? 응? 디데이가 있나 보네. 디데이 앞두고 몇 달 전? 그래도 한 달 이상? 한 달 반? 왜냐면은 하자마자 엄청 슬림해 보이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실제 효과는 보통은 한 달 후에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열이 확 들어가니까 이렇게 슉 하고 슉. 근데 그거는 실제 효과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열을 확 줘서 확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 고기 구운 것처럼. 비수면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아프기는 더 아픔을 느끼겠지만 나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리프팅 장비들은 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화상이에요. 근데 내가 뜨겁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뜨겁다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끔 병원들에서 이런 리프팅 레이저를 하고 화상 막 3도 화상까지 입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렇게 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였으니까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참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비수면이 좋다라고는 얘기를 하고요. 진짜 너무 아픈데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수면해야지 뭐 어떡해. 스킨보톡스 보통 주기 스킨보톡스 맞으시는 분들 3-4개월 정도 주기로 맞으세요. 왜냐하면 스킨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피부 표면에 놓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농도가 매우 약한 애들이에요. 묽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탄 보톡스인 거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 놨을 때 피부의 잔주름이 펴지고 모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에 광채를 주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게 싫어요. 인모드를 안 하시는 이유도 비슷하네. 인모드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에. 인모드는 기계는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인모드는 잘못이 없어. 근데 그거를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포마랑 FX 모드가 있는데 인모드가 뜬 이유는 FX 때문이에요. FX가 지방을 부셔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만약에 막 20대 초반에 정말 볼살이 빵빵한 친구가 했어요. 그럼 효과가 있어. 왜? 지방이 꽤 많으니까 걔네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아직 탄력도 좋단 말이에요. 처질 것도 없어. 그래서 뭔가 얼굴이 확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이중통도 좀 제거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나이가 좀 있다. 40, 50대 분들도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처진 것 때문에 그 부분에 지방을 제거를 하면은 이 처진 게 없어진다는 생각에 그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피부까지 같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늘어진 피부까지. 지방만 줄어들고 그 남아있는 피부가 그럼 더 처지겠죠. 그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 잘 봐가면서 권하면은 너무 좋은 시술이지만, 흐물흐물하고 지방량이 별로 없는데 피부 처짐도 많은 분에게 그 처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모드 3번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아니죠. 그래서 안 해요. 앞으로 유튜브 어떤 말들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뭐 주제는 다른 곳이랑 비슷할 수는 있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냥 전 소신껏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는 타입이라서, 실제로 아닌 거를 병원에서 하고 있지도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면은 아마 정정하는 얘기도 하겠죠.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마 보톡스가 볼륨이 안 생긴다고 했는데 생기던데요?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깊이 있는 질문?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더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친절할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 보시면.